그날따라 바람이 이상했다.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이었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건너편 도넛 가게에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실 무단횡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안도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동료가 물었다. 섬유유연제 바꿨어요? 아니요? 그래요? 근데 향이 어제보다 좋아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다. 주말 오후 마트에서 돌아온 그녀는 장바구니 속 사지도 않은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돌려주려 가려던 참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가 말했다. 어머, 남자친구 만나러 가나 봐. 좋은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녀가 입었던 옷은 며칠째 빨지 않은 외출복이었다. 샤워도 하지 않았고 향수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좋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마트에 물건을 돌려주러 가는 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녀를 향해 웃었다. 심지어 마트 직원은 물건을 돌려주었을 때 상품권까지 건넸다. 그녀는 실험을 시작했다. 버스 줄을 끼어든다. 공공 화장실 문을 틀어놓고 나온다. 그리고 매번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금 더 친절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에게 향기가 난다는 것을. 능력을 얻게 된 그녀는 서서히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직했던 성격은 서서히 무너졌다. 식당에서 접시를 깨뜨리고 도서관 책을 훔치고 불법 주차까지 시도했다. 범죄의 강도가 높을수록 향기는 점점 더 진해졌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더 좋아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웃으며 죄를 저질렀다. 죄의 대가가 향기라면 이건 벌이 아니라 보상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서성이다. 립스틱 하나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카메라 각도도 알고 있었고 직원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린 타이밍도 정확히 계산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입구를 빠져나왔다. 그 순간 향기가 폭발하듯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그녀를 향해 다가왔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길을 양보했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익숙한 반응, 익숙한 중독. 그런데 정면에서 걸어오던 한 남자가 멈춰섰다. 그에게선 심각한 악취가 났다. 그녀가 코를 움켜쥐으려던 그 순간 오히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얼굴을 찌푸렸고 마치 썩은 냄새라도 맡은 듯 코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향기가 통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 그날 이후 향기는 이상하게 불안정해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만 없앤다면 그녀의 향기가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 병원 입구, 도서관, 골목. 하지만 혼자선 그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흥신소의 힘까지 빌렸고 마침내 서울 외곽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에서 다시 한번 그와 마주치게 된다. 다시 그녀를 본 남자는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를 찔렀다. 그의 손톱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생채기를 내긴 했지만 크게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단지 숨을 거두기 직전 단 한마디를 남겼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의 팔목에 그어진 손톱 자국을 발견한다. 동시에 숨을 거둔 그에게서 악취가 아닌 좋은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자도 향기를 가진 자였음을. 범죄 현장엔 곧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 때문에 범죄 현장엔 곧 경찰이 도착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퍼지는 향기 때문이었을까? 경찰들은 이상할 정도로 집중하지 못했고 서로 눈빛만 교환한 채 그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돌아섰다. 그녀는 알아챘다. 아직은 향기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그 틈을 타
그녀는 도망쳤다. 빛이 닿지 않는 어느 시골 원룸까지. 그러나 각종 매체에서 그녀의 얼굴은 현상 수배되고 있는 중이었다. 사소한 범죄도 저지를 수 없었고 꼼짝없이 원룸에 갇히게 된 그녀의 몸에서는 서서히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한 달쯤 후 악취가 심하다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허무하게 체포됐다. 그녀는 살인과 도망으로 인해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감옥 안에서 그녀는 악취 인간이 되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약간의 향기라도 얻기 위해 시도한 범죄는 오히려 형량만 늘릴 뿐이었다. 향기 없이 남은 인생을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했다. 그래서 그녀는 탈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감된 지 3년째 되는 날, 그녀는 목숨을 걸고 기적적으로 탈옥에 성공하게 된다. 탈옥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른 그녀에게선 다시 매혹적인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도시로 돌아온 그녀는 외모를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갔다. 물론 그녀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박, 방화, 불법 장기 거래, 폭력,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일 등 셀 수 없는 악성 범죄들은 이제 그녀에게 향기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날 밤 또 한 번의 살인을 끝내고 건물 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도무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피에 물들은 옷, 섬뜩한 미소, 광기에 절은 눈동자까지 그녀는 멈춰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몇 년 전 그 남자가 죽기 직전에 남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처럼 비참하게 사라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향기의 마지막 주인으로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은 채 화려하게 사라지기로. 다음 날 그녀는 비실명 SNS 계정 하나를 개설한다. 그곳에 그녀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매치기, 기물 파손, 사기, 그리고 범죄 직후 그녀의 향기에 취한 사람들까지. 카메라 각도는 정교했고 편집은 감각적이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녀의 계정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더니 새로 영상이 올라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인기 계정이 되었다.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경찰들은 그녀를 쉽게 잡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그녀는 마지막 영상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약속한 날, 그녀는 마지막 영상을 올리는 대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생방송을 켰다. 그녀는 간단하게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하며 범죄의 강도를 점점 높였다. 심지어 불법 주차된 차량을 훔쳐 경찰서 옆에서 불태우기까지 했다. 경찰들은 여전히 그녀의 향기에 취해 그녀를 체포하지 못하였다. 누군가에겐 익숙한 장면이었고 누군가에겐 충격이었다. 실제로 그녀 곁에 선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향기는 화면 너머에선 절대 전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 향기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높은 다리 위였다. 향기의 중심에서 조용히 천천히 다리 위 난간에 올랐다. 그녀의 발끝이 공중을 가른 후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공기 중엔 세상 어떤 향수보다도 진하고 완벽한 냄새가 떠돌았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고 어떤 사람은 신이 왔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몇 주 후 그 다리 아래엔 누군가가 세운 작은 추모비가 생겼고 꽃과 각종 선물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를 찬양하기까지 시작했고 찬양으로도 부족했던 사람들은 그녀처럼 되기를 원했다. 어느 순간부터 단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백화점 립스틱 도난, 도서관 책 훔치기, 작은 사기와 교묘한 무단 침입.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은 그녀가 의도한 것 그 이상이었다.